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파이브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 고수 3인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죠? 네. 제가 제일 잘 턴다는 이유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이상원 대표는 TMI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예, 순수 우리말로 얘기한다면은 뭐 과도한 대답을 해주는, 다시 말해서 내가 A라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의 플러스에서 말을 많이 하는, 즉 수다쟁이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 예. 지금 딱 TMI셨던 것 같아요. 좀 길었어요. 좀 짧게 해야 되니까. 네. 자, 김호영 대표는 팀명 마음에 드시나요? 주식 TMI가 저희 팀명인가요? 예, 아직은. 다음번에 바뀌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보죠.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크, 셋이서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만나볼까요? 테마주, 독일가 약일가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에서의 테마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테마를 이뤄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정체는 확실히 밝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면 독이 되겠지만 적절히 활용한다면 충분히 약이 될 수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수많은 테마를 접해봤을 텐데 그중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테마주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일단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2000년 들어서 IT, 그리고 2004년 들어서 온 국민의 가슴을 멍지게 만들었던 황우석 박사 사태죠. 바로 줄기세포 관련주들. 그 부분이 아마 조금 실망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새로운 테마가 형성돼 있죠. 바로 강아지 구충제, 제발 아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저는 그 테마라는 단어가 그 이전에도 많이 있고 했는데 가장 강렬하게 이제 테마라는 단어를 인식시켜 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 테마로 4대강 테마가 가장 세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4대강 테마가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때문에 MB 때죠. 4대강 네.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되면서 상당히 급등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애국 테마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2019년 시장을 휩쓴 테마 살짝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역시 뭐니 해도 우리나라 옆나라죠. 일본과의 좀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화이트 국가 제외에 따라서 바로 불화수소 관련주를 비롯해서 공작기기 관련주들이 아주 멋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추후에도 이들 테마는 조금 더 움직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는 어찌됐든 이들 테마가 제일 강한 이슈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호영 대표가 테마주들로 쏠쏠하게 수익을 좀 잘 챙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 매매의 주력이 거의 테마주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상원 대표님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상반기 때는 일본이 우리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하면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전국이 좀 불안해지면서 이제 특정 인물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인맥주들은 조금 다루기 어려워서 저는 요즘에 교육 테마 쪽에 집중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 메가임디였는데 이제 70% 정도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먼저 해주셨었던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아지 구충제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실체는 없지만 지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정시 비중 확대 때문에 교육 테마주 70%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인데요. 테마주의 가장 큰 매력,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지만 반대로 이제 그 손실의 위험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뭐 아니면 도, 대박 아니면 쪽박. 이 테마주 투자에 있어서 과연 이게 독일가 약일까?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는 독, 두 분은 약, 이렇게 저만 독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테마주들은 하루에도 20~30% 움직이는 건 기본이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언제 팔지 몰라서 이게 어느 정도 났다가도 결국은 못 팔고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팔고 올라가도 에이 좀 먹었으니까 만족해 됐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은 결국 못 팔고 욕심 때문에 못 팔고 들고 가서 대부분 손해를 보더라는 거죠. 두 분은 약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만병치통약은 아니고요. 일단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상 시세 분절, 다시 말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테마,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수가 있고요. 일정 부분, 다시 말해서 30% 정도는 저는 일단 시세 흐름을 따라가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아주 매매 전략에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이냐 약이냐보다는 말 그대로 독약이 독약 둘 다 된다고 보는데요. 이 독한 병은 독약으로 잡으라는 말도 있듯이 적절하게 활용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매도에 관한 부분 그리고 비중에 관한 부분인데요. 테마주 특성상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좀 유동성을 빠르게 회전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좀 매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은 좀 높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아주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쏠쏠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도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병을 고칠 때 독을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누군가에는 독이 되고 누군가에는 약이 되는 테마주, 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이브스타의 그 테마주 투자 비법 좀 전해주시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은 용기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격 매수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좀 모험적인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가장 지키셔야 될 것,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비중입니다. 절대 큰 자금을 들어가셔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손절 관리, 이게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밀렸을 때는 바로 컷이 나가야 됩니다. 좀 밀렸을 때 더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도치 않은 중장기 투자로 이제 소위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점만 피하신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도주, 다시 말해서 대장주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아주 대유행인데요. 아기상어. 이것으로 인해서 삼성출판사가 대장으로 올라서면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 토바스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결국 주도주, 다시 말해서 이 대장주의 움직임만 안다면은 테마주를 매매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약하면은 용기를 갖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시장을 이끌 차기 테마를 예상해 볼까 하는데 저는 먼저 그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SK하이닉스의 그 D램과 낸드 재고가 9주 13주에서 5주 6주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서버라든가 데이터 센터들의 D램 재고도 연초 9주에서 지금 4, 5주 정도 절반으로 축소돼서 적정 재고는 지금 한 달 보고 있는데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는 5G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이런 기대로 주가는 좀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도체 소재하고 부품주가 내년에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분은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차기 테마주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성호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소재 부품주들은 어차피 실적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이 테마주들은 굳굳이 갈 것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은 내년이 바로 총선이 있습니다. 정책 테마주로서 언제든지 또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들에 대해서 단기 테마가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하루에도 2개, 3개의 테마주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을 길게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상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테마주 쪽에서는 이른바 신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새롭게 태어난 테마들, 이런 테마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이 테마들의 이 임팩트가 얼마나 크냐를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양자통신 테마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신선한 게 좋죠. 이 재탕, 삼탕 될수록 그렇죠.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 테마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 톡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